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50분 동안 나누고 싶은 얘기는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프로젝트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은 제가 이제 책 나눠드렸지만 프리콘으로 그렇게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모든 게 프로젝트니까,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설 관련 얘기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건설로만 보지 말고 IT에 종사하시는 분은 IT 프로젝트라고 보시고, 자동차 업종에 있는 분은 자동차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짧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초고층 건설의 마스터피스. 배기층 건물을 13개월 반 만에 지을 수 있었던 비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프리콘이었다. 프리콘, 미리 지어보면 시간은 더 짧게, 비용은 더 아끼고, 완성도는 더 높게. 건설은 설계 시공을 넘어 프리콘이 핵심이다. 몇 개월에 지었다 그랬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3.5개월에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102층짜리. 우리가 프로젝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모든 게 다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데,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확장 개발하는 것도 프로젝트고, 자동차 신차 개발, 광고 프로젝트, R&D 프로젝트 다 프로젝트고,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저희가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슨스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한미 파슨스였는데, 그 파슨스 회장은 평소에 직원들한테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은 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야 된다. 일을 잘하는 것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길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동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잠깐 좀 기적 같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살펴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거죠. 이게 1930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왼쪽 사진에서 죄송합니다.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 끝까지 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85층의 골조 공사가 완료됐고, 사실은 골조가 거의 완료됐고 이 위상은 펜트하우스하고 첨탑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 철구조물 골조가 다 끝나고 또 외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철구조물의 양이 6만 톤인데, 6만 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 테란노 주변에 있는 20여 층 되는 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철골량이 2,000톤 내지 3,000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20개 내지 30개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개월 만에 완료를 했는데 아주 기적 같은 프로젝트죠. 완료된 모양이고 뉴욕의 랜드마크고 아주 건물도 아름답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의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발주자의 리더십, 발주자의 역할이 컸고, 그리고 설계자, 시공자가 굉장히 좋은 팀이 발주자하고 같이 돼서 팀 플레이를 했습니다. 요새 얘기로 하면 프리콘 활동을 굉장히 많이 성공적으로 했고, 여기 끝에서 세 번째 나오는 린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도요타의
생산 방식이 이제 항문화된 건데 전 산업에 퍼져서 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린 개념을 확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데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철저하게 린이고, 그 당시에는 린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걸 따져보니까 린 개념이고, 이 오나들이 자동차 회사 출신입니다. GM 출신인데 이네들이 이런 빌딩을 개발하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건설이 꼭 그 재래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동차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처럼 콘베아 시스템의 개념을 건설에 적용해보자 해서 수많은 부분이 사전에 제작되고 미리 어셈블이 되고, 그리고 그 콘베아 벨트 시스템처럼 흘러가는 그런 물류 계획이나 그런 건설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13.5개월이라는 정말 기적 같은 사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시 사진들이 계획적으로 이네들이 다 준비를 해서 사진이, 이런 류의 사진이 한 1000여 장 정도 지금 남겨져 있고 수많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려 그러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빌딩이 이제 완공되고 한참 지난 1945년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B-25 폭격기가 안개가 자욱한 날 7월 28일 날 이 건물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78층에서 30층까지 굉장히 큰 데미지가 났고 사람이 1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기둥도 여러 개가 파손되고 그야말로 완전히 건물이 시체말로 작살되다시피 했는데 그 건물은 건재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국내에서 건설 프로젝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건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어본 사람은 이게 10년 감수를 한다, 심지어는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고객들을 주위에서 봐왔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건설이 쉽다고 하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프로젝트 중에선 제일 어려운 게 건설인데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다른 예로 보면 창업을 쉽다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창업 건수 올리는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 생존율이 8.2%밖에 안 됩니다. 92%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이런 대재앙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났는데 100주의 백화점이 붕괴가 돼서 502명이 죽었고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 가장 큰 사고가 건설에서 난 불명예를 갖고 있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골프장 짓는데 780개의 도장이 필요한 나라라고 발언을 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입니다. 이 당시에 장관하던 사람을 제가 잘 아는데 장관 그만두고 후일담으로 자기가 체크를 해봤는데 780개가 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의 턱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선진 건설국에 비해서 상당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그 서구 나라,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설계 업체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습니다. 건설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건설 회사판으로 돼 있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다 건설 회사판이죠.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설계회사가 건설회사 하청업체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시장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고 아주 저가를 좋아합니다. 이게 최저가로 제일 싼 거를 고르는 거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거든요.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벌써 20년 전에 공공공사에서는 그게 건설이든 용역이든 최저가로 발주하면 안 된다라는 방침을 세워놓고 그걸 갖다 감사원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싸게 발주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 용인에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원인을 쭉 살펴보면요, 그 불실, 저가, 그거의 결과입니다. 포항 지진의 경우에는 그 정도 지진은 일본으로 보면 지진의 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해가 엄청나게 컸고 지금도 피해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저가 좋아하는 우리 국민성, 기업, 정부에서도 최저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가 아주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이 프로젝트가 공사 기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6년이 늘어났고 공사 금액은 물경 15배를 초과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래서 건축가는 쫓겨났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프로젝트일까요? 실패한 프로젝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뭐 별로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데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은데 관리적인 측면으로서는 분명히 실패한 프로젝트죠. 공사비라든가 공사기간. 근데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자마자 70년 초에 완공됐는데 바로 호주의 랜드마크, 심볼마크가 돼서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누계로 보면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 15배를 초과했지만 성공한 프로젝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것은 요 밑에 있지만 관리적인 성공하고 사업적인 성공을 같이 따지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공 프로젝트의 5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5가지는 이제 발주자, 프리콘, 좋은 설계, 팀워크와 사람, 프로젝트 관리, 요 5가지가 제가 나눠드린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그게 건설 프로젝트든 무슨 R&D 프로젝트든 자동차 신차 개발 프로젝트든 간에 발주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주자는 프로젝트 성공의 바로메타라 그러고요. 건설 측면에서는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다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걸 건축은 건축주의 거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건설은 발주자의 수준을 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발주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철학을 잘 가지고 있고 잘 지휘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명품 발주자가 명품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건설 산업의 혁신의 테마가 발주자의 혁신입니다. 그것도 공공 발주자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벌써 20, 3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발주자 혁신을 통해서 건설 산업의 레벨을, 수준을 올릴 거냐, 경쟁력을 올릴 거냐, 이런 테마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영국의 발주자 혁신 운동의 사례인데, 다 뭐 살펴볼 거 없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책에도 다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볼까요? 4번, 까다롭고 높은 품질을 요구하나, 그 참여자들한테. 그리고 7번, 싸구려가 제일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버려라. 8번, 발주자가 똑똑해야지 건설산업계가 똑똑해질 수가 있다. 11번, 건설산업에 대해서 항상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등등, 이런 테마를 가지고서 혁신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데, 위대한 발주자가 만든 작품입니다.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이런 류의 건물을 프랑크 게리라는 세계적인 건축가한테 의뢰하고 설계비를 20%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설계비는 2, 3%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받는데 20% 주고 이런 건물을 완성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빌바오가 쇠락해가는 도시였는데, 이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서 그 도시가 부흥하는 빌바오 효과라는 경제학적인, 경영학적인 용어를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프리콘입니다. 이 프리콘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기생충이라든가 맨 오른쪽에 있는 코로나 방역 같은 것도 다 프리콘 개념이 들어가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미리 계획을 똑바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콘은 미리 지어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상에서 그게 자동차 제품이든 건설 제품이든 다른 제조 업종이든 간에 미리 지어보는 겁니다. 설계해서. 그리고 원가를 체크하고 공정을 체크하고 품질 안전을 다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고 나서 본생산 건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제대로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보통 반이다 그러는데, 저는 시작이 반이 아니고 90%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비용은 그 계획 단계의 5%, 설계 단계의 10%인데, 비용에 대한 영향력은 두 개 합쳐서 90%인데, 국내에서는 5%, 10%도 안 씁니다. 이건 외국의 사례인데, 어쨌든 초기 단계의 영향력이 90%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곡선이 있는데 이게 기회 곡선이라 그럽니다. 초기에는 기회가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기회가 떨어지는 거고,
그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변경 곡선인데, 변경을 하려 그러면 초기에는 비용이 별로 안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얘기고요. 이 프리콘에 굉장히 주목한 대표적인 회사가 맥켄지 컨설팅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맥켄지 컨설팅인데, 이 맥켄지 컨설팅이 10여 년 전부터 이 건설이 상당히 후지구나, 먹을 게 있구나 해서 건설에 아주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네들의 주장은 초기 대응과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1년에 2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겠다, 이게 그네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서미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2번을 참여했었고요. 그 서미트에는 세계 각국의 탑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기 카나다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애석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2,500조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설계입니다. 설계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설계가 잘 됐다는 거는 그 다음에 후속의 제조라든가 건설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가 설계가 제대로 안 되고 디자인이 흉측하게 된 제품이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원가도 체크하고 프로세스나 공정도 체크하고 품질도 체크를 한 다음에 라인에 거는 거지, 그거 체크가 안 돼서 그렇게 라인에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에 가면 설계자는, 아주 유명한 건축에서 설계자는 많이 기억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동상이 세워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통용하는 화폐에, 그 나라 화폐에 건축 설계자의 저거가 사진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핀란드라든가 뭐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시공자는 어디가 시공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 애플의 성공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스티브 잡스의 설계에 대한 집착. 그 양반이 철저하게 바우하우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바우하우스의 핵심 이론인 미니멀리즘에 집착을 해서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해서 고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게 애플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 설계는 설계는 예를 들면 큰 이런 호텔 같은 프로젝트 하게 되면 수만 개의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면을 어떻게 하고 평면을 어떻게 하고 엘리베이터는 몇 개를 둬야 되고 어떤 제품을 써야 되고 컬러는 어떻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해서 수만 개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설계업체한테 맡길 수도 없고 발주자가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건가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세계적으로 설계자가 갖고 있는 약점은 이 코스트에 상당히 약합니다. 원가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장의 디테일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내용을 모르죠. 특히 국내는 그게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설계업체가 하고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면 된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계업체의 문제가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건설의 문제는 설계업체로부터 수준으로부터 나온다.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계비도 낮고요. 설계가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회사가 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설계를 하청을 줍니다. 세계에서 설계를 하청을 주는 나라가 한국 외에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면이 완성도가 안 된 도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직무유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설계행위라는 건 프로페셔널리즘이 굉장히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설계가 잘못하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량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이제 쌍둥이 건물로 알려져 있는 그 당시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에 제가 현장 책임자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 단계부터 원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 단계를 이렇게 4단계로, 왼쪽에 4단계로 나누는데, 단계별로 해서 계속 원가를 체크하고, 원가가 오버하면 그걸 갖다 다시 수정하는 수정 방안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피드백 시스템을 가져가면서 설계가 완료됐을 때는 확실하게 이 원가에 건물이 완성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굿디자인 운동이라고 영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국은 설계업체의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찰스 황태자 주도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수많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만 소개해드리면, 좋은 설계를 했더니 범죄율이 67%가 하락이 되더라.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건 병원을 좋은 설계로 해서 했더니 환자 회복률이 27%가 줄더라.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들은 설계적으로 굉장히 특별하고 우수한 프로젝트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게 베를린에 가면 유대인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워낙 설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박물관인데 유물을 전시 안 하고 건물만 가지고서 1차 개장을 했습니다. 그 1차 개장하는 날 우리나라 색시한테 그 장가를 온 슈레더 총리가 그 당시에 수상이었는데, 조촐한 건물 완공식을 했는데 참여해서 보니까 이 건축가의 아버지가 참여한 걸 알았어요. 건축가 아버지가 90세였는데 휠체어 타고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고 슈레더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 유물을 다 전시해서 이제 개장을 했는데, 독일의 도하 신문 전체에 톱 헤드라인으로 그날 베를린이 성숙해졌다라는 기사를 내보낸 아주 재미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기억의 공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쇳덩어리로 조각을 해서 이게 사람 얼굴을 10,000개를 수북이 쌓아놨는데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걸어봤는데, 마치 거기서 나오는 쇳 조각이 서로 부딪혀서 발소리하고 들리는
들리는 사운드는 유대인의 비명소리를 갖다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야 뭐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좋은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는 회사만 보지 않고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프로젝트를 발주하실 때 회사도 보지만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좋은 회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그 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어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동체, 공동 운명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아까 설계업체한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옛날에는 건설을 갖다가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게 마스터 빌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문화되고 파편화되고 오히려 건설이 퇴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1930년대에 지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실적을 우리가 못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아까 쌍둥이 빌딩에 근무했다 그랬는데, 그 빌딩에 설계업체만 50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주자가 다 전체를 챙기고 그렇게 합니까? 이 파편화돼 있고 굉장히 수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잘 관리해야 되고, 발주자하고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잘 조화롭게 저걸 갖다가 서로 콜래보도 하고 코디네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발주자 측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프로젝트,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인데, 여기는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시내에 있는 종합 휴양 리조트입니다. 요새 얘기하는 마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프로젝트가 무지하게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55층 되는 호텔 프로젝트를 27개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건설을 쌍용에서 했고,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저희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박수를 치셔도 되는데, 싱가포르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에서 또 평소에 건설 프로젝트를 공사비를 30%, 기간을 50% 단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 책에서 수많은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도 타타오의 비세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데 아주 조그만 건물인데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이게 왜 세계적이냐 하면, 건축주가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측에서. 그래서 안도다다오한테 이 조그만 프로젝트지만 좀 맡아주시고 정말 싸게 좀 설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도다다오가 극한 설계를 했습니다. 모든 마감을 다 빼버리고요, 조명도 빼고 설비도 다 뺐습니다. 오로지 건물 구체만 만드는 거 딱 전면에다가 십자가를 딱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비세교회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건물이니까 오사카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타운인데요. 이게 유엔 센터 바로 앞에 있는 72층짜리 주거 건물인데 이틀에 한 층씩 콘크리트 건물인데도 이틀에 한 층씩 골조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한 열흘에 한 층씩 하거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3번을 가봤습니다. 3번 하도 관심 프로젝트라서 3번을 가봤는데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를 굉장히 하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가 이것저것 하다가 카지노 1990년도에 카지노를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중후반에 자기의 재기의 프로젝트로 이거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찾아가서 돈을 좀 대달라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투자하기로 결심해서 주요 투자가 메인 투자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아주 대성공을 했고 트럼프가 제기하는데 발판을 만든 프로젝트인데 72층짜리인데 24개월에 공사를 끝냈고 골조 공사를 이틀에 한 층씩 한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변화가 각 산업에서 일어날 거고 4차 산업혁명도 건설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더 가속화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큰 틀이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자. 옵사이트 콘스트럭션 OSC라 그러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뭐 등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게 건설 현장에 다 접목되는 종합적인 개념도인데 놀라운 거는 이런 구상을 갖다가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했다는 게 참 놀랍고 건설 산업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죠. 넘어가고요. 지속 가능성하고 친환경 건축물이 만우대구가 되고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은 반기문 총장이 주도해서 만든 이니시어티브인데 건설도 여기 많이 관여가 돼 있고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거를 포함해서 친환경 빌딩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지어진 건물인데 밀라노에 가면 이런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은 아닌데 높이는 조금 다른데 보스코 베르티칼레라는 빌딩이 있는데 나무를 900주를 갖다가 건물에다 심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30%가 절약이 됩니다. 야생 조류들이 지들이 찾아와서 아침 인사를 드리는데 20가지 야생 조류하고 이분들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프로젝트죠. 제 책이 12장으로 돼 있는데 12장을 대충 커버했는데 제가 커버 못한 게 4장의 고객에 대한 거를 커버를 못했습니다. 고객에 관해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이론이 있고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고객이 이건 고객이 이제 건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산업에서도 고객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고 NPS라는 지표를 제가 잘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부록이 A, B가 있는데 부록 A는 저희가 했던 대표적인 사례 5개를 소개해 놨고 부록 B에는 제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평가서, 일종의 KPI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평가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조금만 변형하면 일반 건설이 아닌 프로젝트에도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 내 집을 짓는다 이런 프로젝트 있을 때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 가장 추운 극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에 꿈을 이루게 만든 비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프리콘이었다. 프리콘, 단 90일 만에 100% 국내 사전 제작, 1mm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필드 테스트. 건설은 설계 시공을 넘어 프리콘이 핵심이다. 글로벌 프리콘 전문가 한미글로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